신호라고 하는 것은 열차에 대한 운행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서야 될지 그 지점을 지나서 가야 될지 열차에 대해서 하는 거고, 자, 우리가 있는 곳은 철도박물관의 전기실입니다. 철도에서 전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전철 전력, 정보통신, 신호제어 이렇게 세 분야가 있어서 우리 철도의 직원들이 전기 분야에 처음 들어오게 되면 들어올 때 선택한 분야를 퇴직할 때까지 계속 그 분야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신호제어 분야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보이는 저 신호기가 바로 최초에 사용한 완목식 신호기입니다. 완목식 신호기. 완목식이라고 하는 것은 완자가 팔완자예요. 팔완자. 그리고 목자가 나무 목자죠. 그래서 나무로 만들어진 판이라는 나무로 만들어진 팔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45도 각도로 기울어져 있는 것은 진행 표시입니다. 진행 표시고, 이것을 수평으로 만들었을 때는 이것이 정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더라도 지금 신호 상태가 정지인지 진행인지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야간에는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주간에는 멀리서도 이렇게 모양을 가지고 볼 수 있는데, 그때 바로 사용되는 것이 저기 있는 유등입니다. 유등. 기름을 연료로 해서 저기다가 등을 밝혔거든요. 등을 밝혔는데, 지금 등의 위치를 보면 파란 유리가 있는 부분에 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등을 켜놓으면 파란 불만 보이는 거죠, 밤에는. 그리고 이거를 조작을 해서 이것을 내린단 말입니다. 내리면 45도로 내려 있는 것이 이제 수평이 되잖아요. 수평이 되면 저 빨간색 생유리가 바로 등의 위치에 딱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정지 신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철도에서 처음 사용된 신호기의 역할은 운행이 가능한 조건을 기관사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이었습니다. 내가 더 신호기가 있는 위치를 지나서 들어와도 좋다, 혹은 들어오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조건을 제시해 주는 것이 신호기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단계에서 조금 더 발달을 하게 되면 레바가 아닌 전기작용으로 빨간 불을 켜고 파란 불을 켜고 혹은 황색 불을 켜서 색깔을 통해서 전기를 조작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등형이 있으면 빨간 불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주의신호 황색 불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하나의 등이 있는데 안쪽에서 신호 조건에 따라서 파란 생유리, 그 다음에 황색 생유리, 그 다음에 적색 생유리가 바뀌면서 운행 조건을 보여주는 이런 단등형 신호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은 다등형 신호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 그 다음에 경계, 이게 정지 바로 다음 되는, 그러니까 황색 등이 두 개가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주의, 그리고 감속. 진행은 진행인데 속도를 줄이라는 거죠. 감속, 그 다음에 진행. 이런 식으로 해서 전기식으로 통제가 가능한 신호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예전에 완목식 신호기와 전기식 신호기의 차이는 단순히 사람의 힘으로 신호기를 조작하느냐 아니면 전기의 힘으로 조작하느냐, 단순히 그 차이가 아닙니다. 신호가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지금 열차가 운행할 수 있다 없다를 진로랑 연동을 해서
진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선로 전환기의 개통 방향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완목식 신호기가 도입될 때는 완목식 신호기가 보여주는 것은 진행과 정지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위치를 지나서 열차를 운행해도 좋다, 혹은 운행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역할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전기 신호기가 나오면서 보여주게 된 것은 단순히 조작을 전기로 하느냐 사람의 힘으로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신호기를 어떤 신호를 현시할 때에는 그 신호 상태에 맞는 진로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진로가 함께 구성돼야만 그 신호가 나도록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진행 신호가 났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선로 전환기가 다 개통이 되어 있다, 글로 가더라도 문제가 없다, 다른 선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안전 측선을 돌파하거나 아니면 다른 열차와 충돌하거나 추돌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신호기에서 보여주는 시대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위반했을 때, 예를 들어서 주의 신호, 감속 신호, 경계 신호가 제시하는 속도가 있습니다. 그 속도를 넘어서 운행할 때에는 경고를 보내주고, 경고를 무시할 때는 차를 강제로 세워준다든지, 이런 ATS, ATP 이런 장치들이 신호와 같이 묶여서 제공되게 된 거죠. 초창기의 관제는 다 보지 못하고 어느 역에 뭐가 열차가 움직이고 하는 것을 그 네임택, 이름표 이런 걸 가지고 표시를 했어요. 표시를 했는데 궤도회로라는 것이 개발되면서, 궤도회로라고 하는 것은 레일에 전기를 보내서 회로를 구성해서 차 바퀴가 그것을 밟고 있으면 회로가 따로 구성이 돼서 빨갛게 죽는, 그래서 열차가 움직이면 그 빨간 줄이 살살살살 움직여서, 그 줄이 움직여서 열차가 움직이고 있다는 게 나오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 궤도 회로가 도입되고 하면서 관제에서 전부 볼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관제에서도 조작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관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다 수신호로, 뭐 무전기나 전화로 이렇게 다 해서 뭐 초록불, 빨간불에서 다 이렇게 신호를 서로 주고받으시나요? 그때에도 관제는 있었습니다. 근데 관제가 온라인으로 다 이렇게 움직임을 세세히 보지는 않고 지시를 하고 역장과 얘기를 해서 지시를 하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그 열차를 보내라든지 아니면 대피를 시키라든지 교행을 하라든지 운전 정리를 사령이라고 했거든요. 그전에는 운전사령에서 지시를 전부 했죠. 신호라고 하는 것은 열차에 대한 운행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서야 될지 그 지점을 지나서 가야 될지 열차에 대해서 하는 거고, 전호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이야기예요. 운전 취급자와 기관사 혹은 수송원과 수송원끼리의 의사소통, 열차를 붙여라, 띄어라, 하나만 연결해라, 둘을 연결해라, 이런 것들. 네, 기관사한테는 뭐 가라, 서라, 천천히 가라, 이제 정지해라, 일량만 가까이 와라, 이런 것들 전호기를 가지고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신호하고 전호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신호는 열차에 대한 운행 조건 제시, 선으로 하는 신호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열차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사람과 사람의 의사소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호하고 전호란 개념이 좀 다르죠. 이것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될 때부터 1899년 도입될 때부터 완목식 신호기가 있었습니다. 신호기가 있었고, 왜냐하면 철도가 만들어진 게 지금으로부터 딱 200년 됐거든요. 1825년인데 우리가 철도를 처음 도입한 것은 1899년이에요. 그러니까 25년에서 99년이니까 7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철도가 상당히 이미 시스템화 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그때는 완목식 신호기가 이미 있었을 때였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몇몇 개소의 완목식 신호기가 설치는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철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Cause you are my girl.